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강릉, 그리고 성북의 공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하긴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듣는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좀 들어봤고요. 이 각각의 지역의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좀 더 길게 자세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런 만남은 내년을 조금 이 코로나가 풀리기를 기약하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자료들 그리고 토론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사후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문화적 공론장 형성 및 지속을 위한 실천과 과제와 태도, 이거 관련된 자장을 포항문화재단의 차재근 대표님이 이어서 맡아주시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가 최근에 정책 이슈가 돼버렸어요. 아직 그 본지정된 도시들이나 예비 지정된 도시들이 사업의 성과가 아직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히 그 성과를 어떻다고 진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언제 우리가 문화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시민이 담론하고 도시의 이슈로 만들었던 이런 경험의 기회가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있었는가?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정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도시는 첫 번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동일하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이 권한을 가지고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설계하고 조성계획에 따른 예산의 설계권을 가진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이런 설계도 자체가 지역문화분권에 매우 가깝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역문화분권의 원칙이 그 다음은 지역별로 지역이 가진 문화적 특성, 문화 다양성이겠죠. 그러한 그런 환경이나 특성이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문화 다양성을 세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불과 2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얘기했던 국가 통치 체계나 혹은 관리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매우 새로운 신거버넌스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세 도시의 민간 거버넌스의 이야기는 저는 어떤 다원적 중심 체계 그리고 협력적인 수평적인 협력 관계 이것이 존중에는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앞서 발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아주 흥미스럽게도 성북 또 영등포 강릉 이 세 도시의 거버넌스의 사례가 법정문화도시하고 연결된다면 참 흥미롭습니다. 성북은 법정문화도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문화도시라는 큰 틀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 사업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시켜지지 않고 오래도록 준비해왔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이었고 반면 강릉은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추진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문화도시 이후에 강릉의 그런 문화적인 거버넌스나 비전이라든가 이것을 고민해 나가는 시민 커뮤니티로서의 강릉 민회를 조직했죠. 반면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성북의 자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물레창작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제기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이전부터 사실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세 도시가 약간씩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토론 발제자님 두 분께는 사전에 지정 토론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지정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강릉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지금정 센터장님, 또 영등포 문화재단의 강원재 대표님, 이 두 분께는 공통적인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세 도시가 민민 혹은 민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분께는 참 어려운 문제죠. 민과 관, 이 참 오래된 숙제인데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제기됐고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정 대표님께 센터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정준입니다. 이 거버넌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부터 거버넌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릉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전제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북이나 영등포가 이제 부러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술가도 많고 인구도 많고 여기는 시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21만 한 4, 5천 명 이 정도 되는 인구고 또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된 사람들도 서울에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준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좋죠. 역사성 같은 것들이.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역을 들여다 보니까 강릉 시민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시민사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상황. 그러니까 명분만 조금 남아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물론 개문화 같은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지연, 뭐 혈연, 학연 이런 거에 따라서 3, 3, 5 이렇게 만나는 모임들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사회적 공론장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문화도시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시민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시민이 많은 도시는 문화적 역량이 있는 거고 그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지역을 문화적 관점으로 재구조할 수 있죠. 사실은 사람 자체를 문화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공론장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은 민회는 이제 앞으로 창립이 돼서 잘 굴러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 인큐베이팅을 이제 문화도시 센터가 한 거죠. 다양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니 포럼이니 뭐 네트워크 창의 파티니 하는 이런 다양한 소셜라이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장을 이제 한 겁니다.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이 층위들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민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회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그 살면서 이제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정말 바닥을 다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토대를 어떻게 쌓아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활동, 시민들의 활동들의 축적이 민화가 되고 민회를 또 기반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이제 상향식으로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기는 했지만 아까 우리 강릉에서 발표하셨다시피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민회 안에 가입해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을 좀 세웠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소통 체계를 좀 활성화시킨 게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물론 지금은 한계는 좀 있지만 시민과 시민 또 센터와 시민 사이에 소통 구조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성세대 지역 뭐 주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사들을 논의해서 이제 자발성을 좀 끌어내려고 했다. 내 문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민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에 저희 오시는 시민들한테 회비를 3만 원씩 드려요. 근데 적은 돈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전문가들은 어디 가면 회비를 주는데 시민들도 노력과 시간을 다 여기다 쏟는데 왜 그거를 보상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너무 많으면 이제 좀 문제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교통비, 식비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드립니다. 이건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중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방성, 평등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들이 일관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의 욕망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작당모이나 뭐 로컬 콘텐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원칙은 잡아야 되겠죠.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원칙 같은 것들 뭐 잘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과정이나 이제 비전 같은 것도 좀 봐야 되지만 결국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조직 방식을 견지를 좀 했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회장, 문화민회, 추진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간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나 혹은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준 거 아닌가, 명분을 좀 만들어 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은 앞으로 그 앞에서도 발표하셨지만 추진 체계의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여기도 이제 재단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강릉문화재단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재단이 문제가 많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지역 재단과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제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원한 바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우리 재단들이 시설 관리, 뭐 예술가 지원, 사업 중심의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갇혀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데서 오는 원인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단들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좀 오히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혁신을 하고 재정립을 하는 이런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 문화민회하고 이제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또 저 추진위원회는 이 삼각축을 좀 이루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민회의 대표자 4명이
추진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의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의결 구조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는 집행 구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문화민회는 사실은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삼각축이 어떻게 잘 협업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까지의 흐름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잘 쌓아가는 일, 그다음에 이런 상호 삼각축 사이의 이제 관계를 신뢰 협동 관계를 잘 구축하는 이런 일들이 좀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늘 이제 좀 불안한 거는 있어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아주 튼튼해지지 않으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북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영등포나 성북이 사실은 영탁으로 공탁회의로서는 먼저지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다소 이상적인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서의 최종 신급의 행정위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이 다양한 사업부서 사이의 연계는 물론이고 이것과 이제 민간 사이의 협업 구조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시 전체, 그러니까 지자체 전체의 문화적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우리한테는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숙제 정도로 던져드리고 제 말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죠.